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와 경남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스마트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공석 사태를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가 직선제로 신임 총장을 선출합니다. 학내 구성원 전체가 선거인단에 포함된 만큼 참여가 관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제3회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밀양형 일자리가 본격화됐습니다. 마산 가고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의 학교 증축 공사 반대 입장에 대해 과밀 학급을 언급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도정 성과와 경남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 스마트 경남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심지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가장 먼저 내세운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제조업 혁신입니다. 스마트 공장과 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경남 경제 부활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제2신항 진해 유치, 국비 5조 원 확보 등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국책 공모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해서 경남도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그런 국책 사업들을 가져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가 그린 경남도의 청사진은 스마트 경남입니다.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경제, 수요자 맞춤형 전달 체계인 스마트 복지,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평생 교육 체계인 스마트 교육이 3대 핵심 분야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만드는 스마트 경남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도정 공백에 대해 사과를 하는 한편 2심 재판은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2심 재판은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도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들에 대한 도리고. 경남도 최초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로 지난 1년의 도정을 이끈 김경수 도지사.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 지사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경남의 미래가 완성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총장 공석 사태를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가 직선제로 신임 총장을 선출합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학생과 조교까지 학내 구성원 전체가 선거인단에 포함된 선거인 만큼 참여가 관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단체 간 이견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총장 공석을 맞은 창원대학교.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됐지만 뜻을 모으면서 국립창원대 제8대 총장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6명, 유지혜, 이호영, 김명용, 송신근, 김홍규, 백자욱 교수입니다. 현재 전화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물론 토론회도 열려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로 1, 2차 그리고 3차 결선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의 부활과 학생과 조교에게도 첫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학생들이
전원 대학원생까지 참여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거고 앞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그 리더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리더에 맞는 리더십을 가지신 분을 지금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는 기존 직접 투표에 온라인까지 이원화됐습니다. 선거인단은 9,730명으로 학생과 조교 선거인단 수는 9,206명입니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률은 24.8%입니다. 소폭이지만 투표 비율을 가진 만큼 학생들 역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 결정에 대해서 되게 지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그래서 총장 선거니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 권리를 그대로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거고 이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당연히 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투표가 있는 만큼 학생들도 모두가 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 창원대 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 3주기 대학평가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광주형과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밀양형 일자리가 본격화됐습니다. 노사 민정이 함께 상생하는 밀양 상생형 일자리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은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여 년을 끌어오던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4일 열린 밀양형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노사 민정이 입지와 환경, 노동 등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뿌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며 농촌 지역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남 일반산단 추진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젠 서로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하남 일반산단을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해와 김해, 부산에 흩어져 있던 주물업체를 비롯한 뿌리기업 30여 곳을 밀양산단으로 모두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밀양형 일자리는 강주와 구미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인데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다른 지역 일자리 사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지역민과 상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남도와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양형 일자리가 정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3,5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고 500여 개의 일자리도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 계시는 기업가 노동자, 근로자와 그리고 여기 하남읍의 주민들이 상생형 일자리의 주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인이 돼서 해나가시면 저하고 우리 박일호 밀양시장님께서 행정이 지원하고 도와줘서 성공시키는 그런 산단이고.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 오랜 갈등을 털어내고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마산 가고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증축 공사의 반대 입장에 대해 과밀 학급을 언급하며 증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고파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24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부지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 중인 증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학부모가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과밀 학급으로 증축 요청이 제기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현장 답사와 간담회를 거쳐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착공해 오는 12월 말 완료되는 가고파초 증축 공사로 3층 건물 6개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기 중에 공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몇 년 뒤 학생 수 감소를 예측되는데도 증축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경남지부는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측한 8,000원 선 회복은커녕 여전히 20kg 한 망당 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 생산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추진 중인 가격 안정 대책 논의 등을 비판하며 관료, 학자 중심의 농정을 농민 주도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에서 갈대늪에 빠진 80대 치매 할머니를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치매 어머니가 30분 전에 나갔는데 찾지 못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여청수사팀, 타격대 등을 갈대숲에 투입해 수색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쯤 늪에 빠진 81살 A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물이 목까지 찬 데다 물을 마셔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할머니를 구조한 최성년 경위와 김동준 순경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고성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 한 척이 좌초됐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5시 20분쯤 고성군 삼산면 앞바다에서 수중 암초에 좌초된 3톤급 낚시어선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 낚시를 위해 고성군 갈매항을 출항해 이동하던 A호는 선장과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2척의 안전관리 속에 9.7톤급 고성 선적 B호를 이용해 A호를 고성 포교항으로 예인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정책 개선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급식 현장을 살펴보는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활동하며 점심 급식을 시식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식재료 검수와 조리, 세척 과정에 중점을 둔 기존의 급식 모니터링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모니터단은 최근 김해 경원고를 방문한 데 이어 통영과 밀양, 창원, 함안 소재의 학교 5곳을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모니터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2020년 학교 급식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 한옥체험관 등 김해 관광지 4곳이 정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무장애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1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관광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자체 13곳이 지원해 김해와 전주, 서귀포 등 6개 시군에 24개 관광지가 뽑혔습니다. 양산시가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 둘레길에 4km가량의 시민 건강숲을 조성했습니다. 양산시는 시민 모금을 받아 2달 동안 부산대학교 양산시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양산시민 건강숲을 만들었다며
부산대 유휴부지 주변에 이팝나무 등 1,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유석 양산시 새마을회 회장, 이상열 경남도 의원이 참석해 마지막 식재 작업을 거들었습니다. 김 시장은 도심 속 약 4km 정도의 녹지 산책로가 조성된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양산이 유일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화요일 오후 2시 경남도 의회에서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마트 팩토리 육성을 위해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화요일 오후 2시 거제시 의회에서 제208회 거제시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화요일 오전 10시 원문 생활공원 충원탑에서 6.25 전쟁 제69주년 충원탑을 참배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수요일까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2019 이탈리아 슬로시티 총회와 해외 선진도시 연수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화요일 오전 9시 반 밀양시 초동면 한박웃음센터에서 한박웃음센터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화요일 오전 10시 반 덕곡면 다목적강당에서 다목적강당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마리면 일원에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진행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화요일 오전 10시 반 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화요일 오전 11시 칠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칠북면 자매결연 10주년 문화교류 행사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밤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어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25일) 경남 지역 해상은 모두 맑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날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은 한 주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작은 우산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